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모습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대부분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장면이라 관객 심지어 일부 감독들로부터조차 홀대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화 장면은 영화의 뼈대를 세우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겉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대화 장면은 주어진 한계 속에서 감독이 연출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감독이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대화 장면은 진부해지기도 하고 명장면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영화의 주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화 장면은 어떻게 연출해야 할까요? 지가 야 할매인데 잠깐만 입하고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시작해 80년대 도쿄까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의 흐름이 주인공 선자와 선자의 가족에게 끼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야 했던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지난 몇 년 사이 서구의 문학과 영상물들을 통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디아스포라 내러티브를 담고 있어 더욱 전 세계 독자들의 호기심과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세 부로 나뉜 원작과 달리 시리즈는 4세대와 이들을 관통하는 감정적인 순간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젊은 선자의 선택이 훗날 자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시간대를 같이 편집해서 보여주죠. 때문에 관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파친코의 제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떠오르는 거장 코고나다가 이 작품의 프로듀서이자 감독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코고나다는 다양한 감독들의 영화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특징을 모은 예술적인 비디오 에세이들로 영화 팬들과 외신의 시선을 사로잡았었고 2017년에는 감독 데뷔작 콜럼버스로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모더니즘 건축물을 이용한 콜럼버스의 서정적이고 절제된 영상미는 단감마 23편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두 번째 작품 애프터 양도 전작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코고나다는 파친코의 첫 3편과 7번째 편을 감독했고 4번째에서 6째 편과 마지막 편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인 저스틴 전이 감독했습니다. 흔히 시리즈에서는 총괄하는 감독이 어느 특정한 스타일을 설정하고 다른 에피소드들을 담당한 감독들이 이를 따라가는데요. 파친코에서는 코고나다와 저스틴 전이 자신만의 연출 방식을 고수할 수 있었죠. 코고나다는 한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시간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모두 통일된 비주얼로 보여줘서 현재와 과거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저스틴 전은 시간대마다 고유한 렌즈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사이의 대조를 보여줬습니다. 코고나다는 항상 카메라를 삼각대에서 촬영했고 카메라를 움직이게 하는 대신 줌을 애용했습니다. 클로즈업은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했죠. 반면 저스틴 전은 카메라를 삼각대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대부분의 장면을 핸드헬드 기법으로 찍었습니다. 감정적인 순간들이 관객에게 더욱 강렬하게 와닿게 만들었죠. 코고나다가 감독한 에피소드들에서 등장인물들은 종종 자신을 대변하는 공간 속에서 마치 액자에 담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적이고 사색적인 장면들을 선호하는 코고나다의 전작들과 비교해봤을 때 파친코는 대화 장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고나다가 이 대화 장면들을 단지 설정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 대사들을 뛰어넘는 순간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죠. 이번 회에서는 코고나다가 감독한 파친코에서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대화 장면들을 골라봤습니다. 이 영상은 파친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선자의 손자 솔로몬은 뉴욕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꾸준히 성과를 내지만 번번이 승진해서 탈락하죠. 이에 솔로몬은 도쿄지사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상사에게 승진을 약속받습니다. 솔로몬은 그 땅을 소유한 한국인 동포 한금자를 자신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도쿄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솔로몬은 금자에게 비슷한 세대인 자신의 할머니 선자를 데리고 가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고 하죠. 이 장면에서 금자는 솔로몬과 선자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몇십 년을 오사카에서 살아온 선자는 밥을 한술 떠먹고는 이것이 한국에서 온 쌀로 지은 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에서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죠. 보통 대화 장면은 마스터샷을 촬영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장면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이 일어나는 모든 대사와 동작을 끊김이 없이 촬영한 샷을 말하죠. 마스터샷 자체는 무미건조해 보일지라도 등장인물들의 위치와 대사의 맥락을 알려주기 때문에 편집자에게는 꼭 필요한 샷입니다. 그 다음엔 커버리지 샷을 찍습니다. 마스터샷에서 커버되지 않는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한 샷들이죠.
커버리지 샷을 찍고 난 이후 그 장면에서 감독이 어떤 특정한 동작이나 물체를 강조하고 싶다면 그런 요소를 담기 위한 인서트 샷을 찍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등장인물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시점과 그 사람을 인식하는 남들의 시선까지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찍어야 하는 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장면이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대화가 관객에게 남기는 인상도 달라지죠. 이 장면은 등장인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만큼 매우 섬세하게 촬영 편집됐습니다. 장면이 시작될 때 카메라는 재미있게도 솔로몬이 금자와 선자의 윤곽 사이에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 가운데 담긴 솔로몬은 양쪽에 아웃포커싱된 노인들과 분리돼 보입니다. 선자와 금자가 제일 조선인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게 되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공감하지 못한 이야기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솔로몬으로 인해 생긴 만남이지만 금자와의 대화 장면에서 주인공은 선자입니다. 금자와 솔로몬은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임에 담길 수 있었지만 굳이 선자의 어깨 너머로 오버 더 숄더 샷으로 찍혔죠. 오버 더 숄더 샷은 대화를 듣는 상대방의 시점으로 관객이 등장인물을 보게 하고 화면에 보이는 두 등장인물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선자와 금자 사이의 교류를 강조합니다. 선자는 흰 쌀밥을 한 술 떠먹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키운 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자는 신혼 짓고 오사카로 떠나갈 때 어머니가 한 끼라도 조선 땅에서 키운 쌀로 밥을 지어 먹이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선자는 이 시점까지 주로 금자와 이야기하고 있어서 금자의 어깨 너머로 오버 더 숄더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대사가 금자와의 대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회상으로 넘어가자 카메라는 선자를 그 누구의 어깨 너머로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선자만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회상에 잠긴 선자를 강조함과 동시에 윤여정의 연기를 가까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해주죠. 금자는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 선자를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선자와 선자의 어머니 양진의 회상 장면이 지나가고 카메라는 이제 두 사람의 대화에 솔로몬이 끼어들고 싶어 한다는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선자의 어깨 너머로 보여주던 금자가 이제 솔로몬의 어깨 너머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카메라는 대화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솔로몬의 시점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터샷에서 마치 카메라가 앉아있는 것 같던 자리에는 빈 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는 자신을 설득하려고 할머니까지 동원한 솔로몬에 대해 금자가 느끼는 거리감을 보여주려는 듯 의자에서 일어나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죠. 대화 장면의 주체가 솔로몬과 금자 사이로 변했기 때문에 금자가 솔로몬을 나무라자 솔로몬도 이제는 금자의 시점인 오버 더 숄더 샷으로 잡힙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무도 주위에 안 잡힌 클린샷이나 금자의 오버 더 숄더 샷으로만 잡혔던 선자도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솔로몬의 시점인 오버 더 숄더 샷으로 잡힙니다. 이제 이 장면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됐습니다. 파친코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한 장면도 세 사람의 대화 장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도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시점과 분위기를 이끌어내죠. 파친코 초반에서 젊은 시절의 선자는 야쿠자와 연관된 부유한 상인 고한수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가 있던 고한수는 선자에게 첩으로서의 삶을 제안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선자는 한수의 제안에 크게 상심합니다. 이 무렵 선자의 어머니 양친이 운영하는 하숙집에는 목사 이삭이 머물고 있었죠. 선자는 이삭의 용모를 돕기 위해 함께 시내에 나가게 되고 이삭은 선자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평범한 대화 장면처럼 선자의 오버 더 숄더 샷, 이삭의 오버 더 숄더 샷을 번갈아 편집합니다. 목사인 이삭이 식전에 기도를 합니다. 선자는 기도하는 이삭을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삭의 시점을 대변한 오버 더 숄더가 아닌 클린샷으로 찍혔죠.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아니고 선자의 심정과 시선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연이어 나온 이 샷에서도 이삭은 클린샷입니다. 전날 선자의 상황을 본의 아니게 듣게 된 이삭은 식사를 하며 선자에게 아이를 입양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선자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죠. 감당하기가 어려울 제 거예요. 팔자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카메라는 다시 선자를 클린샷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 클린샷은 방금 보여준 클린샷과는 목적이 다르죠. 더 이상 이 둘의 대화가 아니라 선자가 자신의 신념과 입장을 이삭에게 분명히 하는 부분이라 카메라는 관객이 오직 선자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또 카메라는 선자와 이삭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이 장면의 고조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이삭은 선자에게 사과하죠. 여기서 이삭은 클린샷으로 찍혔고 선자는 오버 더 숄더로 찍혔는데요. 선자와 교류하고 싶고 가까워지고픈 이삭의 심정과 이삭의 의견으로 이삭에게 거리감을 갖게 된 선자의 심정을 보여주는 구도죠.
하지만 이삭이 선자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는 제안을 하자 이삭은 다시 오버 더 숄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삭과 선자 모두 똑같이 오버 더 숄더로 잡히게 되고 둘은 앞으로 둘의 미래를 바꿔놓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이 두 식사 장면은 파친코의 같은 회차에 담겨 있습니다. 선자를 중심으로 한 이 두 장면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이 해소되는 접점이 대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 극찬을 받은 이민진 작가의 원작 파친코의 영어 원문은 의외로 단순하고 짤막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몰입감이 높기로 유명하죠. 이에 기반한 영상물 역시 단순해 보이는 장면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낸 코고나대 연출이 돋보입니다. 이민진 작가의 원작 파친코는 지난 8월 한국에서 윌라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파친코의 연출을 다뤄보고 싶었는데 마침 윌라로부터 파친코 오디오북 오픈을 소개하고 구독자분들과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전문 성우가 낭독하는 파친코 오디오북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어 온 전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이나 위대한 개츠비 같이 영화화된 원작 소설들도 윌라의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